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4일 목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그 3월 22일 날 했던 이 상승을 전부 다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날 이 상승이 오버슈팅이었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인해서요. 오늘 날짜부로 그걸 알 수 있게 됐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폭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왜냐, S&P를 기준으로 봤을 때 4450이란 자리, 대충 4450이란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로서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그 격전지였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싸운 거 아닙니까? 그죠? 4450에서 싸웠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를 아직 완전히 붕괴시켰냐? 완전히 붕괴시키진 않았다는 거죠. 물론 종가상으로 살짝 붕괴시켰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 힘의 논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확 깨야지. 확 깬 게 아니잖아요. 확 붕괴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4450의 이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고, 아직까지 이 자리가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4450이란 자리가 붕괴되진 않았으니까 완전히 아직 아래쪽으로 와르르 쏟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어젯밤에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생각은, 어젯밤에 하락했으니까 앞으로 무조건 폭락이야, 앞으로 풋옵션이 100% 200%가 나고, 이걸 생각하는 건 아닌고, 아직까지는요. 이제 어젯밤에 이 음봉이 나왔으니까, 전일의 상승을 되돌리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어떤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보고, 이 매도세를 믿고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음봉을 완전히 넘어서지 않는 한 반등시 매도 전략,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이제 매매의 신호로서 활용하면 되겠죠. 어제의 음봉을요. 그냥 그 정도의 의미로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음봉 하나 보고 오늘도 폭락이고 내일도 폭락이고 이런 생각은 무리할 수 있다고요. 그죠? 지금까지는 계속 시장의 반등을 이어왔는데, 딱히 어떤 눈에 띄는 어떤 쇼 포지션을 진입할 만한 어떤 기술적인 근거가 좀 희박했어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에 저항이 있네 하면서 알아서들 하셨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건 제 생각엔 조금 좀 위험한 것 같고, 어쨌든 그 전까지는 계속 이게 반등이 진행 중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일단 어제부로 조금 좀 의미 있는 음봉이 나오고 낙폭이 좀 큰 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죠? 이게 제 생각엔 이런 음봉이나 이런 하락 정도면은 우리가 어떤 쇼 포지션을 매집하는 기술적인 근거로서 저걸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 음봉을 봤으니까 저 음봉을 기준으로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지지와 저항 4450이란 자리, 요게 붕괴되면 그래도 아래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음봉을 다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쇼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 음봉을 다시 시장이 돌파한 차에서 위쪽으로 날아가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어젯밤에 저렇게 됐으니까, 상승을 멈췄네, 반등을 멈췄네 라고까지 일단 이야기할게요. 반등을 멈췄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래로 갈지 말지는 저 4450이라는 자리를 깰 거냐 말 거냐를 갖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은 굳이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방금 S&P 설명드린 거하고 숫자만 조금 다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숫자가 다르다는 건 대략적으로 여기 나스닥은 14,4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S&P 4,450이라 말씀드린 자리하고 나스닥 14,400이라 말씀드린 요 두 개는 결과적으로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14,400이 붕괴돼야 조금 공격적으로 아래로 갈 수 있겠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엔 어떤 신호가 나왔다. 이제 어제의 하락을 기준으로 이제 쇼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겠다. 기술적으로 어떤 쇼 포지션을 매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빅스 지수도 잠시 좀 살펴보자면, 빅스가 이렇게 나왔죠. 빅스가 이렇게 하락을 쭉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다가 어젯밤에 드디어 일단 이 하락을 멈췄죠. 오늘 밤에 봐야 돼요. 멈췄으니까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쨌든 앞으로 중요한 건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지지력을 훼손하면은 안 될 거예요. 이거 훼손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계속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UVXY라든가 뭐 빅스 지수 롱에다 베팅을 하실 분들은 뭘 봐야 되겠어요? 이제
여기 있는 이 자리가 깨지나 안 깨지나 잘 보시고, 이 자리가 안 깨지고 계속 있다면 계속 위쪽으로 베팅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젯밤에 하락을 멈췄죠, 그죠? 이게 하락 속도가 빠르다가 하락 속도가 둔화되더니 어젯밤에 멈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지 오늘 밤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죠? 예. 이 정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어젯밤 이슈와 관련된 것들 조금 좀 살펴볼 건데, 근데 이슈가 뭐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일단 파월의장 연설이 있었는데, 파월의장은 어떤 긴축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뭐 디지털 달러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디지털 달러는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죠. 요건 그러니까 패스하고, 그리고 그 기타 등등 러시아 쪽 이슈가 좀 몇 개 좀 나오긴 했죠. 그 러시아가 흑해 송유관 가동 중단했다라고 해서 기름값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 에너지 부총리가 원유 거래도 루블화로 해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러시아 입에서 핵무기라는 발언을 했다고, 그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다시 온갖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 마감을 한 거죠.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및 공격적 긴축 우려 등의 하락이라고 써 있죠. 예. 근데 아무튼 그 긴축 우려와 국제유가 급등 등 뭐 이러면서 하락을 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뭐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거죠. 재밌어요. 하여튼 긴축 우려하면은 금리가 올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금리는 더 떨어졌어요. 대부분 다 단기 금리든 장기 금리든 다 일단 떨어지긴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냐? 그런 법은 없죠. 뭐 긴축 우려라고 해서 꼭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가야 되고 주식시장이 떨어져야 되고 그런 법은 없죠. 아무튼 근데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이 가파르더니 어젯밤에 일단 조정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게 여기서 쉽게 추세적으로 꺾이겠냐고요? 어렵겠죠. 뭐 50bp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쉽지는 않을 거고, 어젯밤에는 아무튼 뭐 이러저러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 기술적으로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중요한 거, 여기 있는 이런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단 주식시장이 멈췄으니까 추가적으로 어디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갈지 말지, 우리는 이 부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언론에서 뭐라들 지금 하긴 하는데, 사실상 그 어젯밤까지 해서 뭐 특별한 이슈, 어떤 시장의 진짜 추세를 바꿀 만한 그런 이슈는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 하락 추세 중이죠. 그리고 그 하락 추세를 완전히 그런 하락 추세를 완전히 극복할 만한 일단 그런 이슈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젯밤에 나왔던 이런 이슈들은 대부분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드는 그런 뉴스들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뭐 가볍게 보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별거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 와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 여는 총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좀 굉장히 긴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명이, 예전에는 저기 볼라드 총재인가 한 명만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둘이 나와가지고 50bp 인상과 대차대조표 촉소 모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긴축 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니까 뭐 긴축이 선반영됐네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죠. 어젯밤 그래서 올랐다고요. 110달러짜리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하루 조정 나오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상승 목표치 일단은 125달러 부근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거고요. 여기서 더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숏 포지션은 막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좀 주의하시자라는 거예요. 얘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이 상승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 2, 3거래일 멈추는 걸 확인하고 나서 숏 포지션이 움직이는 게 합리적이겠죠. 아직까진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125달러가 지금 저항이라고 해서 여기를 무조건 못 넘는다라고 보고 접근하기도 어렵다고요. 지금 이 약간 비이성의 영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가 숏 베팅은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라 조금 위험합니다. 숏 포지션 잘 잡으면 초대박인데 잘못 잡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쪽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좀 2, 3거래일 이상 멈추는 걸 확인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미국 주식시장 내용을 살펴봤고,
예, 뭐 다른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어젯밤에 뭐 특별한 거 없었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마칠 건데요. 오늘 한국은 이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저항이 있었죠? 363자리가 어떤 지난 4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어떤 저항이었죠. 363자리 넘지 못하면 이 숏포지션 또 한번 천천히 매집해 봐야 되겠죠. 일단 어제는 오버슈팅이었음이 일단 밝혀졌고, 결과적으로 일단 어제 오버슈팅이라는 거 제끼고 결과적으로 다시 코스피는 363이라는 자리를 싸움하는 걸로 왔는데, 이 363자리 이제 이거 여기 저항이 누적됐다라고 가정하고 363 부근으로 가면 숏포지션 매집, 숏포지션 매집 요런 전략으로 들이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뭐 어떤 큰 기대를 가질 뭐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또 코스피가 아래쪽으로 많이 가려면 최소한 360을 아니 360이 아니고 여기 358, 357 이런 자리를 강하게 붕괴시켜 줘야지 또 아래쪽으로 세게 갈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떤 매집의 기간 요 정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버슈팅이었다라는 게 일단 밝혀졌고 363이 중요한 자리구나라는 거를 오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 생각에는 363이라는 자리를 저항으로 생각하고 슈포지션 매집 요렇게 일단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363 자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 요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솔직히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신뢰도에 좀 의심이 좀 가긴 가요.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일단은 뭐 하락하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조금 좀 의심은 좀 되긴 됩니다. 뭐 풋옵션 같은 거를 어떤 뭐 하방 경직성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도 그렇고 또 그리고 뭐 어떤 고점 테스트하는 과정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뭐 썩 그렇게 신뢰가 많이 가진 않는데 이런 시세에 대해서요. 근데 아무튼 뭐 하락 추세는 진행 중인 거고 하락 중 반등이니까 우리는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게 정석이니까 그냥 네 딱히 뭐 의심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일단 그냥 뭐 정석대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죠. 아무튼 저항이 어디냐? 363이다. S&P 저항 어디냐? 거기 4450 그쪽 부근이다. 나스닥 저항 어디냐? 뭐 14,400 정도 자리다. 아니 저기 아까 얼마였죠? 네, 14,400 정도 자리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4,450, 14,400 이런 자리들 그런 숫자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그죠?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3월 21일 날 만들어놨던 고점 넘지 못하면 계속 여기도 어떤 저항 누적되는 거다. 지금 이 1330이란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 코스피 363, 선물 363과 어떤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어쨌든 그런 자리. 이제는 어쨌든 오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매매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뭐 조금 좀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잘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